네, 앞서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에서 좀 아쉬웠던 점들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뭔가 좀 뚜렷하게 H뱅 관련해서 또 스마트폰 시장 관련해서 나아질 거다, 좀 장밋빛 이야기를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이미 우리의 기대치는 올라간 상태에서 그에 충족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게 오늘 또 악재로 작용하면서 시장 내 반도체주들의 차익 실현 매도 물량이 좀 출회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이분들의 생각은 어떤지 오늘 쭉 시장 점검해 드리도록 할게요. 긴급진단 IS의 박수범 이사, 이상엽 이사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가 좀 점검을 하면서 장 마지막에 이 종목을 정리하고 가야 될지 아니면 내일을 위해서 버텨야 될지 궁금한 종목들 하나씩 다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돌파주 만나보도록 하죠. 오늘 시장에서 HD 현대일렉트릭이 강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전력설비 공급자 우위가 지속되고 있다는데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는지 매수 가능한지 혹은 매도해야 되는 타이밍인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박수홍 이사님은 매수, 이상엽 이사는 매도 의견입니다. 사실 뭐 수익 나고 있는 거는 언제든 매도를 해도 되긴 하지만요. 지금처럼 계좌 안에서 수익 혹은 빨간불 켜는 종목들 찾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와중에도 HD 현대일렉트릭을 매도하자라는 건 어떤 의견 때문일까요? 네, 지금 이제 4% 상승하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제 올해가 시작되면서부터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올해 기대감이 좀 크구나, 실적 기대감도 크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실적 발표가 언제 되냐면은 2월 2일 날 발표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 모레예요. 그래서 실적 기대감으로 상승했고 또 최근에 좀 윗골이 두 번을 달았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정말 드라마틱한 뭐 잘 나오겠지만 드라마틱한 실적이 나오더라도 뭔가 좀 이익 실현을 하고픈 그런 욕구가 생기지 않을까. 왜냐면은 시장도 좀 불안정하다 보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좀 실적 발표 IR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정에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드린 거고, 뭐 내년 실적 영업이익 5천억 원 전망이 되는데 시가총액이 4조도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봤을 때는 저평가됐지만 실적 발표에 맞춰서 혹시 좀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지지 않을까, 그런 관점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세론으로도 작용할 것을 걱정해서 혹시 모르니까 지금부터는 분할 매도해보는 거 어떻느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현재 주가는 한 10만 3,900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반면에 박수범 이사의 경우에는 이 주가에서도 이 상황에서도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네, 맞습니다. 아직까지 뭐 상승 추세가 지금 마무리될 분위기는 아니고요. 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송배전 쪽이라든가 변압기라든가 전체 국내에서는 가장 크게 지금 수출 물량이 좀 보여주고 있고, 수주 물량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5조 원 정도 됩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효성중공업이 지금 약 3조 원 정도 지금 수주 물량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약 2조 원 정도 수주 물량을 좀 가지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지금 미국이라든가 유럽 쪽을 통해서 지금 송배전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변압기에 대한 수출 물량이 계속 좀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아직까지 피크아웃을 얘기하기에는 좀 이르지 않나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저는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공략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기 때문에 저는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지금 이제 고폭, 고PBR 종목들이 조정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HD 현대일렉트릭이 이 정도의 상승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고 올해 2024년 동안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강력 매수 의견입니다. 그럼 현재 주가와 상관없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격이 올라와 있다는 거 상관없이 미래를 본다면 아직도 룸이 열려 있다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HD 현대일렉트릭을 매수하고 싶은 분들은 그럼 어떤 타이밍으로 매수 접근 가능할지요? 저는 지금 현재 가격도가 좀 메리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시가총액이 3,600억 정도, 3조 6천억 정도 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이번에 실적이 발표되면, 물론 단기적인 세론이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합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좀 1분기 실적이나 2분기 실적이라든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보다 수주 물량이 상당히 좀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단기적인 이슈에 연연하지 마시고, 오히려 계속해서 주가 조정을 받으면 저는 계속해서 매수 시점이라고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HD 현대일렉트릭은 두 분의 의견이 나뉘어졌지만 일단 동일한 건 그겁니다. 실적과 관련해서는 기대가 남아있다. 다만 이벤트로 인해서 새로운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매도하는 것도 하나의 전략일 수 있다는 의견이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요. 두 번째, 오늘 하락하고 있는 성장주 카카오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주가는 3.5% 내림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3거래 연속 약세예요. SM 매각설 부인에도 불구하고 하락하고 있는데
언제쯤 반등 나올지 두 분의 의견 보시죠. 이번에도 매수매도 똑같이 나뉘어졌습니다. 박수범 이사, 지금 카카오의 경우에는 그래도 1월 고점이었던 62,000원 선에서 쭉 내려왔던 게 SM 문제도 있지만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낮아지면서 인하 속도가 좀 낮아진다라는 이야기 때문에 카카오를 포함한 성장주들이 다 같이 좀 고점 대비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럼에도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건 어떤 매력을 갖고 있기 때문일까요? 일단 뭐 카카오도 마찬가지고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 지금 포털 관련 기업들의 움직임이 이제 광고 수익도 조금 뭔가 좀 안정화되고 있고 매출이 꾸준하게 조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서 실적이 꾸준하게 좋게 나오고 있다라는 건 뭐 긍정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하고 있고요. 물론 카카오가 최근에 뭐 많은 연료가 있었죠. SM을 인수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좀 노이즈가 발생하긴 했지만 그래도 카카오가 보면 상대적으로 보면 네이버와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공략해 볼 수 있는 좋은 종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뭐 1월 달 들어서 1월 중순에 고점을 찍고 한번 지금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그룹을 좀 보면 최근에 뭐 61,900원까지 좀 내려갔었죠. 올라갔었죠. 올라갔다가 지금 현재 52,400원 지금 이제 이평의 지지 흐름을 좀 만들어주고 있는데 여기서 저는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도 상관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오히려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면 오히려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종목을 담아야 되는 시점이라고 좀 강력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카카오가 여러 가지 지금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고 여러 계열사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좀 압축되지 않겠냐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카카오가 ROE가 상당히 좀 증가하는 흐름들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저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카카오 오히려 조정받을 때 우리가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카카오에 대해서 강력 매수, 오히려 추가적으로 좀 더 하락해서 이평선 부근에 닿는다면은 더할 나위 없는 매수 찬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에요. 최근 3거래일 동안 주가가 하락하면서 주로 누가 매도했나 봤더니 기관 쪽에서의 매도 물량이 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상효 이사님, 네. 최근 외국인과 기관의 이 큰 손들의 이동은 시총이 작은 종목보다는 대형주 단으로 향했어요. 뭐 예를 들어 네네. 반도체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2차 전지 안에서도 소재보다는 셀이 더 선방하는 모습. 그런데 카카오랑 네이버는 거기서 좀 제외된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던데요. 네, 최근에 참 수급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좀 종목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카카오에 국한해서만 좀 말씀을 드리면은 카카오의 바닥이 지난 10월 27일, 10월 말 뭐 이렇게 11월 초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때부터 좀 정확히 매수를 시작한 쪽이 기관이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 기억하실 거예요. 기관이 굉장히 오랫동안 사왔으니까 그러면은 기관이 그 상승의 중심에 주된 수급의 주체였으니까 그래 기관이 좀 팔면 좀 단기적으로는 뭐 중기적으로 더 갈 수 있을지라도 그래 단기적으로는 고점이 나오겠구나 이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었고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가 상승했었던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래 3월에 금리 인하 할 거야 조기 금리 인하 근데 지금 가능성은 크진 않죠. 물론 이제 주장하는 쪽은 있고 촉구하는 쪽도 있지만 크진 않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차트 보면은 6만 원은 굉장히 좀 부담되는 가격이었는데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 멀어졌고 네. 그리고 정확히 사모펀드 단기적 수익률을 제고하는 수급 주체인데 1월 12일, 15일부터 팔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정확히 사모펀드가 단기 고점을 만들어줬다. 거기서부터 뭐 이제 한 이틀 팔고 뭐 한 10만 주 이상, 20만 주 막 팔기 시작하다 보니까 정확히 매도가 나와서 참 최근 고점은 참 의미 있는 고점이 됐기 때문에 매도락도 뭐 여러 가지 매도가 있는데 좀 반등시 매도, 그래서 기간 조정도 좀 나올 수 있고 의미 있는 고점이기 때문에 좀 가격 기간 조정을 좀 감안했을 때 반등시 매도를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상효 이사님 반등시 매도 혹은 분할 매도 의견이 좀 잦은데요. 네. 이 카카오를 포함해서 네이버까지도 그럼 분할 매도, 반등시 매도 의견인지 좀 다르게 봐야 되는지요? 네, 최근에 이제 네이버는 이제 AI 쪽 모멘텀이 컸었고 앞으로도 네. 더 커질 수 있는데 큰 흐름에서는 카카오랑 네이버 함께 움직인 부분도 분명 있거든요. 그렇긴 하죠. 네, 그래서 네이버조차도 지금 제가 뭐 바로 질문 주셔서 뭐 수급도 자세히는 못 봤지만 큰 흐름에서는 좀 금리 인하 관련된 좀 이제 5월 가능성이 큰데 그래서 그래 조금 더 시간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차원은 카카오랑 좀 공통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카카오는 3%, 네이버는 4%대 하락 마감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에서 코스닥은 800선 아래로 좀 내려온 상황입니다. 오늘 종가에서 물론 뭐 지수에 있어 800선을 지지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고 할 수는 있지만 종가상의 800 지켜내는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어서 세 번째 특징 좀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그나마 살아남는 게 저 PBR 관련주인데요. NHN이 실적 개선 부각과 함께 이 PBR, 낮은 PBR로 인한 지주사 역할에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더 오를 수 있을지요? 두 분의 의견은 또 여기서도 나뉘어졌네요. NHN이 현재 구간 5.51% 상승하면서 무려 5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매력이 주가를 바닥권에서 끌어올렸을까요, 이상엽 이사? 네, NHN이 이제 최근에 코스피로 이제 수급이 쏠렸던 이유가 이제 저 PBR 관련돼서 그리고 이제 그쪽으로 이제 모멘텀이 이제 많이 크게 부각받았는데 NHN 뭐 두 개만 말씀드리면은 결제 산업의 그 변화, 큰 변화, 트렌드 변화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 NHN KCP가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볼 수 있는 게 넷마블이죠. 넷마블도 보면은 최근에 이제 중국 게임 쪽에 규제하려다가 이제 다시 완화로 돌아서는 모습도 확인이 됐고, 또 외자판호도 내부적으로는 100개 이상을 발급을 시켰어요. 이게 17개월 만이었거든요. 그래서 게임주 쪽으로의 흐름만 보셔도 아실 수 있는데 넷마블의 흐름이 좋죠. 나 혼자만 레벨업 관련된 게임도 올해 상반기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여러 게임주 중에서 단연 다수의 이제 신작 모멘텀이 있다는 거에서 상장된 두 개의 계열사만 보더라도 모멘텀이 큽니다. 근데 NHN 같은 경우 일봉상도 그렇고 주봉 월봉으로도 보면 25,000원에서 26,000원의 매물대 소화 과정이 추후 가더라도 꼭 필요한 정말 두텁습니다. 그러니까 좀 나는 이렇게 물려있는 분들이 많을 수 있는 가격대예요. 그러면 시장도 어려운데 다행히 올라왔어. 그러면 저라면은 그냥 매도할 것 같습니다. 분할 매도. 그래서 기술적 부분을 좀 더 감안했고, 뭐 나중에 뭐 매수하더라도 뭐 충분히 또 뭐 저점 매수할 기회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으로 분할 매도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26,000원, 27,000원 사이에서의 이전 고점 횡보장을 보여줬던 게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좀 매도 물량이 혹은 물량이 많이 쌓여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분할 매도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NHN도 지금 그 저 PBR주로도 꼽히는 것 같던데, 이상임 이사님, 지금 시장에서 거의 살아남은 유일한 종목들이 PBR 1배 미만 혹은 뭐 코스피 안에서는 대형주거든요. 네. 이 종목들의 그럼 시장 안에서의 우위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지요? 네, 정부 정책입니다. 네. 네, 정부 정책은 뭐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얘기도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최근 이번 주만 놓고 보더라도 오늘이 수요일인데 외국인도 그렇긴 하지만 기관의 수익률을 어느 때보다 참 제고하려고 하는 쪽이 기관인데, 지난 이틀 전에 기관 코스피에서 ETF 제외하고 순매수 1위가 SK였고요. 어제 기관 순매수 코스피에서 1위가 LG, 2위가 삼성물산이었습니다. 오늘도 삼성물산 상승하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움직이는구나. 이게 단순 물론 테마성 성격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정부에서의 그런 정책을 또 많이 또 주가가 또 많이 반영시키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별 작업은 필요하겠지만 코스닥의 수급을 빼앗아 버릴 정도의 그런 강세를 보이는 것을 봤을 때는 영향은 있을 수 있고, 선별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은 뭐 지수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네, 정부 정책이기 때문에 이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 같다라는 의견. 그럼에도 NHN은 매도 물량이 살짝 보이기에 일단 털고 가자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 보시죠. 오늘 이런 장에서도 마지막까지 빨간불 유지하는 대표적인 종목 기계주들이 있습니다. 최근 미국에서 캐터필러가 52주 신고가를 기록했는데 이 두산마켓도 따라갈 수 있을지 두 분의 의견 주시죠. 여기서도 오늘 뭐 초지일관 박수범 이사님은 매수, 이상엽 이사님은 매도 의견인데요. 현재는 5.56% 상승 마감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두산마켓 그리고 오늘 장의 기계주 강한 이유 정말 캐터필러 덕분 맞습니까? 일단은 지금 이제 네, 두산마켓이 보게 되면 저 ROE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좀 조사를 좀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PBR상 1배 이하 그리고 ROE상 이제 10% 이하를 조사해 보니까
지금 상장사 중에서 한 200개, 정확한 200개가 나오더라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현재 두산마켓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이제 수혜를 좀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오늘 강한 반등이 좀 나아졌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물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지금 미국 경기도 너무나 좋고요. 너무나 좋다 보니까 IMF 쪽에서도 지금 현재 오히려 글로벌 경기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 시켰죠.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현재 이런 두산마켓을 비롯해서 지금 현재 보게 되면 HD 현대 인프라코어라든지 현대 건설 기계라든지 관련 종목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좀 좋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두산마켓에 대해서는 이제부터는 추세적인 움직임들을 좀 더 기대해보자.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염려할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저는 지금 현재 미국의 칩스법이다, IRA법이다 해가지고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좀 잘 나간다는 회사들은 다들 지금 미국에서 공장을 지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 그 부분들이 ING 지금 진행 중이다 보니까 그에 대한 이제 건설 관련된 장비 업체들의 물량들은 계속해서 좀 매출은 꾸준하게 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어서 저는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마지막까지 강력 매수 버튼 눌러주셨습니다. 반면에 이상엽 이사의 경우에는 매도 의견인데요. 네. 두산마켓마저도 걸리는 게 있습니까? 지금 매도가 아니고요. 네, 반등시 매도입니다. 네, 그래서 한 53,000원 수준까지는 추가 상승 가능할 것 같은데, 차트를 보셔도 53,000원은 또 매물 소화 과정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산마켓 매매가 참 힘듭니다. 고점 찍고 한 3, 4개월 정말 힘들고 이제야 좀 올라오는 상황인데, 한 53,000원 전후까지 해서 올라왔을 때는 좀 수급이나 시장 상황이나 다시 조금 코스피가 좀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코스피로 갑자기 또 수급이 몰릴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해서 좀 유연한 좀 전략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반등시 매도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마지막 두산마켓까지 전략 세워드렸고요. 지금 동시효과 구간 보면은 오늘은 각각의 개별주를 보는 게 참 무색한 게 대다수의 종목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지수단의 움직임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0.45%, 0.05% 하락하고 있는데요. 장 마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현물 매수를 보였지만 매수 물량이 강하진 않았습니다. 556억 원가량의 소폭의 순매수가 집계되고 있고 다행히도 코스닥처럼 급락이 나오지 않은 코스피에 안심해야 되는 건지 약보합 마감 추정되고 있어요. 반면에 코스닥에서는 종가 기준으로 800 겨우 좀 지켜낼 것 같은데요. 어떻게 마감했는지 먼저 간략하게 이사님 브리핑해 주시죠. 네. 지금 보면 이제 마감되는 분위기입니다. 코스피는 2,500을 좀 회복하지 못한 상황이고 코스닥은 2% 이상 하락해서 800포인트가 좀 이탈된 상황인데 하락 종목 수가 거의 1,950개, 한 2,000개에 육박할 정도로 이 상황인데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하락 종목 수가 상승 종목 수 대비해서 굉장히 많다는 거. 그래서 참 투심이 굉장히 저조한 것을 오늘도 좀 확인할 수 있었던 상황이고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2천억 원 이상을 매수했습니다. 좀 투심이 안 좋아서 좀 구체적인 수급을 보기 위해서 딱 살펴보면 코스닥은 개인이 이번 주 들어서 월, 화, 수 3일 연속 매수를 하고 있고 여기 보시면은 기관은요. 코스닥에서 매도가 1, 2, 3, 4, 5, 6, 7, 7일째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에서 기관의 매도가 참 거세구나. 오늘도 1,000억 이상, 어제도 1,000억 이상 이번 주 시작하는 월요일 날에는 2천억 원 이상을 매도했으니까 그래서 코스닥의 매도가 좀 줄어들어야 좀 투심이 좀 회복될 수 있겠구나. 그런 것도 수급을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만 빠르게 좀 살펴보고 넘어가면 코스피 시가총액 1위서부터 20위까지의 흐름을 살펴보면 반도체 빅2 하락했지만 그래도 상승한 종목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크게 상승한 종목 보면은 삼성물산이 6.4% 상승했고요. 어제 기관 순매수 2위였다는 거 조금 전에 말씀드렸고, 기아가 5% 상승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선주를 딱 빼면은 현대차의 시가총액을 앞선 것도 좀 오늘 특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1위서부터 1위 에코프로 BM서부터 20위 SM까지 단 한 종목도 상승한 종목이 없다는 것을 하면서 좀 코스닥은 참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그렇고 하락 종목이 매우 많은 것을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서도 투심이 악화된 것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